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1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피라미드 사기를 하였다고 하여 약 2,980억 달러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로어 맨하탄에 제출된 연방법원 문서에 따르면 원고인 케이트 잔슨은 머스크와 그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우주관광회사의 스페이스X를 피고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을 대표하여 잔슨은 2019년 이후 다치코인 거래로 인하여 손실 860억 달러와 2배의 벌금인 1720억 달러를 합하여 258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맨하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는 또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또는 스페이스X가 다치코인 홍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다치코인이 0.5센트 정도에 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다치코인을 가지고 돈 장난을 시작하자 이것이 한동안은 74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뻥튀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라미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부자가 사기 피의자가 되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법률 고문인 데이나 리무스가 다음 달 사임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법무팀이 공화당의 공격적인 조사나 공화당의 탄핵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 지식이 많은 고문들이 많이 필요하나 데이나 리무스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금 사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즉 MTG 의원이 바이든이 부통령이 했을 때 자기 직권을 남용하여 여러 가지 불의한 일에 개입을 하였다고 하여 그의 탄핵을 지금 주창하고 나서고 있고, 앤드류 크라이드 공화당 의원은 이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부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헌법을 유린하였다고 하여 탄핵 문서 작성을 이미 끝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이 모든 의혹에 저격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많은 탄핵을 피해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켄터키 하원 의원인 제임스 코먼은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169위원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낸시 펠로시나 민주당이 자기들이 거둔 대로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치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미국의 정치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 고몰트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와 FBI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게시타포의 재현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최근에 마이클 서스맨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고문이었던 피터 나와로는 인준한 적도 없는 169위원회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의회 모독으로 체포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불거졌습니다. 그의 발언에 의하면 지금 미국은 도덕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토론을 좀 더 진지하게 학교에서 시행을 해야 하고, 오직 그것만이 도덕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정에너지를 주창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주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광 또는 풍차 등의 청정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 자신은 프로판가스 저장소를 집 앞에 3개나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약 2,500갤런의 프로판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게 저장되는 프로판가스 값은 약 7만 5천 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르타 빈야드가 있는 이 카운티에서는 버락 오바마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프로판가스 탱크를 신청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판가스는 메탄가스를 빼내기 위하여 화석연료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기후온난화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후온난화의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부산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백악관에서 지금 많은 석유 카르텔들이 약 9천 개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정유사에 그가 보낸 서신에 의하면
만약에 즉시 석유 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할 것이라고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요일 오후 엑선모빌에 의하면 그들이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55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투자 금액은 1180억 달러라고 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증액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이상의 손실과 300억 달러 이상의 차입을 통하여 이 갭을 메꾸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강압적으로 증산을 하라고 하나 정유시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유시설은 1970년 이후에 미국 내에서 증설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원유를 캐도 이제는 미국의 정유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 보내어 정유가 된 석유를 다시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정유사들을 문 닫게 하고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유 대란이 지금 겹치고 있는 가운데 몇 달 동안 문 닫고 있던 분유 가공 제조업체가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 또한 최소한 몇 주 이상을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스터디스에 있는 에보트 뉴트리션은 수요일 성명에서 이 공장이 폐쇄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불어닥친 미시간 남서부 지역의 심각한 뇌우와 폭우 또한 강풍을 동반한 우박 등이 쏟아져 정전 홍수 피해가 발생하여 부득불 공장을 셧다운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모든 기계를 새로 닦아내고 조이고 하는데 약 3주가 필요하다고 하며 공장을 재가동하는 약 3주 동안은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보사는 유럽으로부터 분유를 긴급 수입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미국의 수요에 비하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은 목요일인 6월 16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해상해운 계획법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게 2014년 2월에 350만 달러를 송금한 모스크바 시장의 아내인 엘레나 바투리나로부터 35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왜 바투리나를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은 기자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은 여러 러시아 과도 정치인들을 제재했지만 그들은 엘레나 바투리나를 제재 명단에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사장인 조지 게스콘이 엘몬트 경찰서 소속의 경관 2명을 살해한 남성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그를 집행유예로 풀어줌으로써 경관 2명이 죽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소송을 당하고 많은 비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총격범인 35살 저스틴 플로레스는 2020년 총기 소지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버를 한 조지 게스콘이 그를 집행유예로 2021년 2월에 풀어줌으로써 그가 이번에 경관 2명을 사살한 것입니다. 그가 2020년 체포하였을 당시에는 총기 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총기 소지 위반 혐의가 발각이 되면 3년 동안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지 게스콘이 그를 석방함으로써 1년 후에 경관 2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서는 검찰청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조지 게스콘을 상대로 지금 장례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딱따구리 5인방 중에 AOC와 지금 이란 오마르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24년 조 바이든이 출마할 경우에 지지할 것입니까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AOC는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글쎄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고 말끝을 흐리면서 실제적으로는 조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많은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딱따구리 5인방의 한 명인 이란 오마르는 오늘 기자가 같은 질문을 하자 주저하지 않고 2024년에 조 바이든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지지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딱따구리 편대에서도 이탈자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판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미 해안 전역에 조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앞바다에서부터 걸프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백상아리가
수영하는 사람들 부근에 나타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초대형 상어 종류인 이 백상아리는 우리가 영화 조스에서 보았듯이 아주 흉폭하고 살인을 쉽게 하는 상어 종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백사장에서는 백상아리를 조심하라는 경고판이 붙어있고 심지어는 걸프만에도 많이 붙어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